네, 시장 이슈 진단하고 투자 전략도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김진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또 강하게 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경제 활동 재개라든지 백신에 대한 기대로 올려 세웠던 시장이 또 빠르게 악재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항권에서 또 조정의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2,000선까지 바라보고 미국 증시도 꽤 많이 저점 대비 올라섰죠. 과연 이런 추세적인 우상향의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상반기도 거의 끝이 나고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될 텐데, 연말까지 봤을 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지수의 상하단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레인지로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고 계세요? 일단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결론은 알 수 없다. 첫 번째는 알 수 없다였고요. 근데 왜 알 수 없는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하반기에 경제 활동이 본격화되고 재활동이 진행될 거다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 2차 확산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의 락다운을 다시 한번 걸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백악관에서도 연말까지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실상의 경제 침체는 의도적인 경제 활동의 락다운에 의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하반기는 조금은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거에는 동의하고요. 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가만 보면 지수가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반영한 시장이냐라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도 전통적으로 경기가 좋다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부진한 반면에 이전에부터 데이터 경제로 각광받던 주식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으면서 보다 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차별화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단적으로 삼성전자 부진하고 네이버, 카카오 매일마다 곡점을 갱신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 자체가 시장 자체로만 보면 경제 활동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는 거에 프라이싱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지난주에 잠깐 일시적으로 한번 나타났었죠. 좀 유의미하게 백신이 개발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발생을 하면 지난주에는 이게 아닐 것 같아요라고 해서 취소되는 흐름이었지만 정말로 그런 흐름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면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진했던 경제 활동과 민감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요. 이럴 경우에는 지수의 상단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차별화 흐름은 이 정도의 유동성이라면 충분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책임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그나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딥니까? 확실히 백신 개발이 주요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흐름 안에서는 좀 포인트를 그쪽으로 더 잡아주셨는데요. 사실 실물 경기와 그리고 증시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유동성으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올라서면 경계감 속에서 또 조정을 받기 마련인데 이번에 또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홍콩 인권법 관련해서 미중 간의 이런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나 싶던 외국인이 또 바로 발을 빼는 모습이었거든요. 지수는 오늘 반등 나오지만 환율도 그렇고 사실 수급도 그렇고 아직까지 불안한데 이 수급적인 것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른 유동성, 지금 개인 쪽에서라든지 기관 쪽에서 그래도 받쳐주잖아요. 이쪽으로 그래도 좀 기대를 더 걸어봐도 될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의 판단은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신의 개발이라든지 이러면서 경제 활동이 본격화될 때 그때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해서 차별화의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차별화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 많다. 우리나라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 종목군들이나 그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는 종목들이 많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경기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외국인들의 급격한 매수 유입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최근에 시장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지수로 보여지는 투자 수익률보다 사실상 종목의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우리나라 내부적인 유동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잘
해결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뭐 지수가 2,000이면 어떻고 1,800이면 어떻습니까? 네. 제 종목의 고점을 갱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외국인 없이 2,000선까지 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못 가는데 종목들의 신고가가 속출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확실히 지수와 연결된 종목들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외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퍼주라고 하죠. 네. 이 종목들이 더 갈 것인가?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네. 너무 삼성전자 없이 다른 종목들로 2,000선을 터치한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결국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는다면 이 포인트가 백신에 또 잡아주셨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엔 정통 산업 그러니까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눌릴 것인가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방향성이 좀 가는 종목 따라잡기는 또 부담스럽고 안 움직이는 종목들 보자니 경기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항상 시장에 있는 dilema였던 것 고민이죠. 같아요. 네, 뭐냐면 강한 종목을 사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주식들이 비쌉니다. 맞아요. 그리고 싼 주식을 사면 마음은 편한데 수익도 안 납니다. 다른 종목 가는 거 보면 배가 네, 아프죠. 뭐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커지고요. 그래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데요. 현재 국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시장의 중심이 삼성전자에서 분명히 네이버와 카카오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미국 시장을 한번 딱 보면 이게 기존의 주도주가 그대로 옮겨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데이터 경제 기업이라고 불리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고 얘네들의 기업적 특성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서는 언택트 관련주라고 하면서 주도주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라서 네. 사실상으로 보면 별로 바뀐 흐름은 아니고요. 이 데이터 경제 하에서 한때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좋았다가 삼성전자는 별로 안 좋은 국면인 거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경제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하이밸류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경기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맞아요. 교과서적인 흐름과는 굉장히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큰 이유는 보통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될 때거든요. 없었던 수요가 발생될 때인데 이번에 지난 한 몇 년 동안 없었던 수요는 우리가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핸드폰을 새로 바꿔서가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막 소비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 데이터를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쓰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면서 페이스북을 하면서 데이터를 엄격하게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경제 성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은 제어되었다. 물가 상승이 제어되었기 때문에 금리는 글로벌하게 항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지난 과정에서의 경기의 특성이었고요. 그 특성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 더 강화된 흐름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안 그래도 낮았던 금리에서 더 내려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좋았던 데이터 경제 기업들은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상당히 언택트에 쏠려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한번 마찰적 요인이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데이터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 이제 하이밸류 측면으로 오면 하이밸류는 언제나 주식시장을 이끕니다. 로밸류가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로밸류는 장기간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었지만 뭐 시장의 지수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이밸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 가치를 지금 현재로 굉장히 많이 땡겨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이밸류란 뭐 주가가 비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먼 미래의 기업 가치까지 지금 당겨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치가 높은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일시적이지 않고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건데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땡겨오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잖아요. 그 할인율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당겨오고자 하는 미래의 가치가
보다 명확할 때 우리는 쉽게 당겨오겠죠. 네.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될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잘 안 당겨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들이 보다 더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많이 당겨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시장 주도주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친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다 더 명확하고 보다 더 이후 미래 가치를 당겨오기에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히나 또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하이밸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올해부터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실적으로까지 보여주는군요. 네, 그래서 뭐 아마 경제 자체가 다시 한번 재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유동성의 축소 혹은 뭐 금리 인상 이런 유동성 금리를 건드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네. 지금의 하이밸류 주식들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올 대로 내려왔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지금의 상태도 고성장주들한테는 너무 좋은 여건인데 네. 지금 언택트를 기준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여기에 또 재료까지 더해주면서 네. 더 강하게 상승 탄력, 성장에 대한 가치의 힘을 받아가고 있으니 고성장주는 그럼 계속 가고 경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에 대한 더딘 움직임이어서 확실히 괴리감이 있으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힘은 아직까지는 약하니까 네. 그러면 고밸류 쪽에서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쫓아가도 될까 했을 때 예전에 IT 버블 얘기하면서 너무 이제 버블 아니냐, 너무 거품 아니냐, 다 네. 땡겨 쓴 거 아니냐 네.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랑 비교했을 때 좀 다른가요? 일단 뭐 최근 사례부터 한번 좀 가지고 와 보면요. 네. 제가 그 페이팔하고 아멕스라는 기업들을 한번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페이팔이랑 아멕스의 2019년 실적을 보면 아멕스가 페이팔 대비해서 매출은 2배 이상 그리고 순이익은 2배 정도 많은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시가총액을 보면 페이팔이 아멕스보다 한 3배 정도가 많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하이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네. 하는 거죠. 근데 두 기업 모두 다 같은 결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아멕스는 신용카드고 카드. 페이팔은 전자결제니까 그렇죠. 페이팔의 비즈니스 중에 언택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멕스도 언택트로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언택트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로 벌어졌냐면 2020년 예상 실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네. 이전 2019년까지는 페이팔의 실적이 아멕스 실적의 순이익의 한 절반 정도가 됐는데 2020년의 예상 실적을 보면 아멕스 실적보다 페이팔의 실적이 높아집니다. 네. 순이익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 코로나 국면을 통해서 언택트의 비즈니스 모델의 실질적인 순이익 성장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이 결국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데이터 경제 기업에게 어떤 차별성을 주고 있는지 이걸 아주 뭐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데이터 경제 기업은 이 언택트 상황에서 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은 개별장, 뭐 개별 종목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동의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런가요? 우리도 이 차별화의 시장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차별화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래서 개별 종목장처럼 보여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이 테마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앞서 지금 한국 NHN 사이버 결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전자 결제에 관련해서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그렇죠. 보이고 있죠. 다만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를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기업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되게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 데이터 경제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대부분 얘네들이 다 합니다. 맞아요. 얘네들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서 너무 시총이 낮은 쪽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네. 사실은 이 데이터 경제라는 것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테마와 관련해서 가장 다양한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나 카카오니까 얘네들이 이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주고 실질적인 핵심 바로미터라고 보시고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그 주목 정도를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미국에 있는 데이터 경제에 관련한 기업들이 상승이 종료가 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상승이 종료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별 종목 장세도 종료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높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네. 지금 코로나 촉발된 이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유동성 장세에서 고퍼주들이 특히나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결국 데이터 경제,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춤해질 때 우리 관련주들 좀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면 그럼 그 이후에는 눌려 있었던 쪽에서 올라올 가능성, 정통산업이라든지 삼성전자 이쪽에서 그럼 바톤이 이어받을 때가 이 친구들이 주춤해질 때라고 봐도 되나요?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런 더 네. 보수적인 관점으로 예. 다른 쪽에서 받쳐주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증시를 바라볼 때 한 가지 또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사이클의 주도주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 그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거에 따른 시장 조정은 충분히 받는다.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게 이런 네. 국면은 항상 기간을 소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좀 싶습니다.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일단 IT 법인과는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실체를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고퍼주, 특히나 언택트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성장에 대한 가능성으로 조금 더 네이버, 카카오를 또 중심으로 한 그 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김진 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